자, 월요일 아침 반찬 시작합니다. 다른 시선에서 생각해보는 월요일 아침 반찬이죠. 얼마 전에 미국에서는 파워볼이라고 불리는 로또 복권 추첨에 역대 최고 당첨액의 주인이 결정됐습니다. 무려 우리 돈으로 1조 9천억 원이었는데요. 덩달아 우리나라에서도 복권 사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하죠. 오늘은 다시 부는 복권 열풍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2014년 그 한 해에만 3조 원이 넘는 로또가 판매됐습니다. 1등부터 5등까지의 당첨액이 판매액의 절반이었고 1등 당첨 확률은 814만 분의 1로 나타났습니다. 복권 구입자의 15.5%가 매주 복권을 구입한다고 응답했고요. 로또 복권 1등 당첨자의 경우 가장 하고 싶은 일 1순위로 주택, 부동산 구입을 꼽았고 62%가 복권이 있어서 좋다고 응답했습니다. 희박한 확률에도 불구하고 2015년의 경우 복권 판매액이 3조 4천억 원 정도로 전년 대비 4천억 원 정도 증가했는데요. 특히 중장년층에 많이 구입을 하면서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20, 30대의 복권 구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취업난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적 탈출구가 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다시 부는 복권 열풍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 두 분 나오셨습니다. 이나 씨와 에이미 씨 자리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연초 드디어 미국에서 1조 원대, 1조 9천억 원이니까 2조 원에 가까운 복권 당첨자가 나왔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파워볼 살 수 있는 방법 없냐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새해가 되면은 복권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혹시 두 분 복권 구입하셨나요? 저는 사실은 복권 싫어하는데 네. 이번 주 구입했습니다. 아, 하셨어요? 네. 연초라서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열출해서 예. 5개씩 남편 나눠가지고 네. 했는데요. 남편이 하고 싶어서. 네, 하고 싶어서. 네. 에이미 씨는요? 저는 한국에서 사본 적이 없어요. 사본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네, 한 번도 없어요. 오. 그 외국 사람이니까 외국점 살 수 있는지 몰랐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느낌이 생기면 카지노에 가요. 근데 로또는 네. 사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 같이 가요. 같이 가. 제 남편이랑. 남편이랑. 저 남편 없이 안 가니까요. 같이 가요. 네. 그러면은 미국 복권 당첨을 위해서 캐나다인들도 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많이 샀다고 하는데 그 에이미 씨 부모님도 혹시 그런 의미에서 사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보통 한 번 구입할 때는 또 몇 장 정도 구입하시나요? 저는 그 혼자서 안 사요. 그 친구들이랑 같이 사거든요. 아. 그래서 한 티켓은 한 $6 정도여서 돈 많지 않아요. 그냥 재밌게로. 재미로. 재미로. 네. 어. 이나 씨는 뭐 만약에 사면은 어느 정도로 사세요? 저요? 남편 사라는 대로 합니다. 남편한테 왜 그런 걸 딱 맡기세요? 다른 거는 안 맡기시잖아요. 다른 거 안 맡깁니다. 네, 근데 딱 로또는 왜 남편한테 맡기시나요? 남편은 이거 되게 좋아하고 하면은 약간 살짝이라도 막 긴장되면서 기분이 업되더라고요. 당첨 이제 안 될 때까지만 그 시점까지만 업되니까 저도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많이 돈 안 들어가는 거라 그냥 가자 하자 남편이니까. 네. 아,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월요일에 복권 사면 일주일 내내 행복하다. 그 상상을 하면서. 예. 그거는 근데 제 생각에는 더 스트레스 아닐까요? 일주일 내내 토요일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지 않은가 보죠. 그런 분들은 금요일에 사시더라고요. 아. 토요일이나 금요일에. 네. 자, 우리나라에서는 또 복권 살 때 또 꿈을 중요시 생각하는데 뭐 돼지 꿈을 꾼다든가 불이 나는 꿈을 꾼다든가 하는 이런 꿈을 꾸면 복권을 구입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2013년도에 로또 당첨자 중 30%가 조상 꿈을 꾸었다라고 응답한 결과가 있어요. 조상 꿈, 그러니까 조상이 하늘 꿈에서 나타나는 건데요. 할아버지, 할머니. 예, 이해하시죠? 네. 예. 이렇게 그 우리나라에서는 꿈을 가지고서 또 복권을 살 때 뭐 미리 본 꿈을 가지고 이제 사는데 러시아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꿈 외에 뭐 다른 것들이 있다면 꿈을 꿨을 때 또 복권을 사는 경우가 있다면 어떤 경우가 있나요? 일단 러시아에서는 똥꿈을 꿔야 아, 똥꿈이요? 돈이 우리나라랑 들어온다는 그런 거 신기하다. 믿고요. 그 다음에 꿈 아닌데도 이렇게 걸어가면서 밟을 수도 있잖아요. 네. 뭐 강아지 네, 거라든가 뭐 예. 동물 거 이렇게 밟으면 바로 로또를 사야 된다는 그런
미신 같은 거 있긴 있어요. 여기도 러시아도 꿈으로 똥꿈. 네. 예, 근데 음악 꿈에 꿈. 중요한 거 뭐냐면 조금 예. 나오면은 사면 안 되고요. 예. 그러면은 뭐 한 2,000원, 뭐 5,000원밖에 안 된다는 그런 의미라서 안 사면 좋고요. 예. 많이 꿈에서 봐야 엄청 많이 봐야 이제 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바퀴벌레도 있대요. 네, 바퀴벌레 많을수록 돈이 많이 들어온다는 그런 거 믿기 때문에 예. 네, 그럼 로또를 싸야죠. 그래요. 에이미 씨는요? 캐나다에서는 그 네. 돼지금이나 저성금은 없지만 네. 그 복권을 살 때 그 행동 있어요. 어떻게 해요? 네, 그 복권 가게에 가면 네. 그 뭐지? 왼쪽 팔부터 먼저 들어가요. 네. 왼쪽 발이 좀 행운을 의미하는 네네네. 그런 의미. 더 행운 숫자도 있어요. 예. 네, 숫자를 거릴 때 행운 숫자. 아. 저는 그 7번 너무 좋아서 또 우리 엄마의 생신 1/29. 1/29. 네, 그럼 러시아나 캐나다에서 뭐 복권을 캐나다에서 복권 좀 사보신 것 같고요. 이나 씨는 뭐 러시아에서 복권 사본 적 있나요? 저는 사본 적 없습니다. 아, 네. 정말요? 네,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 사봤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사실은. 네. 네. 저도 뭐 그렇게 복권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는데 사실 그게 또 확률적으로 그렇지만 내가 되겠어? 라는 생각으로 네, 사실은 그런 복권을 잘 안 사는 편인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저 그 사다리도 있잖아요. 예. 네. 한 번도 이긴 적 없어요. 사다리. 사다리라든가 가위바위보라든가 가위바위보. 예. 한 번도 이겨본 적 없어요. 그래서 저는 로또는 당연히 안 될 건데 왜 해야 되냐. 그렇죠. 약간 비슷하네요. 네. 그러면 20, 30 젊은이들도 이 두 나라에서는 구입을 많이 하는 편인가요? 어떤가요? 러시아는? 러시아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안 사요. 러시아는 러시아는 일단 우리 옛날에 소련 때였을 때는 사실은 로또가 되게 큰 뭐라고 하죠? 되게 컸어요, 역할이.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마다 우리는 막 집에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면서 이렇게 공 하나씩 네. 이렇게 거르고 옛날에 한국도 그랬을 거야. 공 네. 하나씩 거르고 막 숫자 보여주고 다들 너무 온 국민들이 TV 앞에서 막 이렇게 돌렸는데 소련이 없어지면서 사기가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엄청 큰 사기 중에는 하나는 보험 사기, 가짜 보험 회사 사기, 네. 그 다음에 가짜 로또. 가짜 로또. 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내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따로 만들어서 가짜로 팔고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믿어요. 네, 그래서 젊은 친구들도 이제 부모님한테 이런 교육 받았기 때문에 못 믿고 많이 안 사고요. 네. 이제 추억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하나씩 사요. 네, 젊은 친구들이 사는 로또가 하나 있긴 있는데 돈 당첨되는 거 아니라 아파트 당첨되는 로또가 있어요. 네. 네, 그거만 해요. 젊은 아. 친구들은. 캐나다는 그럼 20, 30대는 어떤가요? 네, 많이 싸요. 사실은 70%에 달하는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복권을 구매하고 있어요. 대단하네요. 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15년에 로또 3조 4천억 원 가량의 복권이 팔렸다고 해요. 근데 전년 대비 한 4천억 원 가량 증가를 한 건데요. 뭐 사실 확률은 벼락 맞을 확률보다 뭐 더 힘들다 혹은 그만큼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복권을 사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예미 씨? 당첨되면? 네. 당첨되면 정말 좋겠죠. 누구나 내가 부자게 되면 어떨까? 그런 상상에. 네. 네. 근데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새로운 희망이나 기대를 느끼고 싶어서 복권을 구매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더 현실에서는 부자들이 살면서도 좋은 결과를 나올 거예요. 희망을 위해서 복권을 산다. 네. 예. 이나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1년 내내 되게 긍정적으로 나왔죠. 오늘은 좀 부정적으로 나가야 되겠다. 제 생각에는 로또를 꿈을 꾸는 거는 쉬운 돈을 한꺼번에 벌 수 있다는 희망으로 그렇게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로또는 쉬운 돈 아니에요. 그러니까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거 당첨되면 한꺼번에 아파트도 살 수 있지. 우리 남편 꿈을 이제 얘기하면은 뭐 자동차 살 수 있지. 부모님한테 뭐 드리고 할 수 있지. 막 이렇게 꿈을 꾸는 건데, 제 생각에는 이게 한꺼번에 이제 평생 동안 벌어왔다가 모아둔 돈보다는 이게 한꺼번에 생기는 돈이니까 쉽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로또에다가 이때까지 합친 돈 다 계산해보면 그렇게 쉬운 돈 아니거든요. 투자 어마어마하고 있다는 거는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매주 10,000원씩만 해도 네. 그게 어마어마한 숫자다. 네, 예. 몇 년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리고 또 당첨이 돼야지 그게 또 회수가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네, 있고요.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부정적으로 나가겠습니다. 예. 또 그리고 보통 그 불황이나 저성장기에 복권이 많이 팔린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두 나라의 경우에 최근 복권 판매가 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어떻게 러시아는 어때요? 일단은 한국보다는 러시아가 더 안 좋아요, 경제가. 우리 환율이 지금 거의 3배가 올라갔고요. 네. 예, 수입이 다 잘 안 되고요. 진짜 물가도 올라가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로또가 똑같아요, 판매율이. 3년 동안 오르거나 내려가거나 그러진 네. 않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똑같은 사람들이 그냥 계속 사는 거예요. 이게 경제가 안 좋아져서 더 많이 산다는 러시아 일단 바탕으로 얘기하면은 그렇진 않습니다. 네. 그러면 러시아는 진짜 불황이나 저성장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 상관이 없습니다. 예. 캐나다는 어떤가요? 네, 우리 그 1980대 예. 그 불경기 나왔어요. 아. 그때 그 복권을 많이 구매했어요. 그때는 네. 네. 또 이제는 2010년에 캐나다 복권 판매량은 77억? 네. 77억 77억? 달러? 오. 네, 였음비해 예. 2012년에 104억 달러였어요. 오. 네. 우리나라에 비하면 한 3배 정도 더 많이 복권을 구매를 하는 거네요. 그 판매액으로 봤을 때는 네, 그러네요. 그럼 최근 한국에서 젊은이들이 복권 구입이 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기로는 취업도 어렵고 또 주거난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막막한 현실을 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복권을 좀 많이 산다 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은 이런 생각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 이런 한국 젊은이들의 현실 어떻게 보시나요, 이나 씨? 일단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생각을 그런 이제 뭐 취업도 안 되고 약간 미련이 남아 있어야 되니까 사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제가 어떤 사람들 많이 봤냐면 밥 거의 막 아끼고 그 다음에 생활비 아끼고 로또를 사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네. 예, 옛날에 아니라 한 몇 년 전에 다녔던 대기업 회사에서 그 신입 사원들 아니면 사원들 보면 젊은 친구들이잖아요. 네. 아끼면서 로또 사는 거는 제 생각에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한테 저는 항상 얘기했어요. 아니 그 밥을 제대로 안 먹고 로또에다가 투자하는 건 아니다. 밥을 제대로 먹고 모으는 돈 모아야 된다. 그리고 또 남으면 그리고 차라리 담배 몸에 안 좋은 담배를 피지 않고 그걸 로또로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일단 한국 젊은 친구들은 취업이 어렵다 뭐 어렵다 이런 핑계로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네. 저는 이해하기 조금 힘들어서 많이 이렇게 강의하고 있습니다. 네. 에이미 씨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그 복권 구매 심리적 탈출구가 될 수가 네. 있다고 생각해요. 또 이따금 하는 달콤한 몸상은 지친 현실에서 몸이 단비와 같으니까요. 우리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힘들었어요. 약간 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꿈을 꾼다라는 거는 희망을 갖는 건데 그 꿈이 현실이 됐을 때가 중요한 건데 네. 그냥 꿈으로 끝내버리면 또 허무할 수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한쪽에서는 복권은 도박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인생 역점의 꿈이냐 도박이냐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도박으로 봅니다. 네. 저는 진짜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또 로또 보니까 안 사는 이유가 뭐냐면 러시아에서는 법적으로 카지노나 다 돼 있어요. 근데 한국에는 일단은 법적으로 돼 있는 한 군데 빼고는 네. 안 돼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갈 수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쌓인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야 돼요? 로또로 푸는 거 아닌가요? 그럼 한국에서는 제 생각에는 도박인 것 같아요. 희망은 아니에요. 네. 저는 복권 구매를 그 오락이라고 생각해요. 오락. 오락. 게임 귀엽네요. 정도? 네. 아.
네. 그냥 쿨하게 생각하시네요. 그렇죠. 네. 두 분 복권이 당첨, 만약에 그래도 혹시나 복권이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은 어떤 걸 가장 먼저 하고 싶으세요? 이나 씨. 집이죠. 집이요? 집이죠. 대출 다 갚는 거를 한꺼번에. 그러면은 그래도 복권이 당첨돼도 일은 계속 하실 거죠? 네, 일을 해야 돼요. 저 남편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남편은 뭐 이만큼 당첨돼가지고 뭐 할 수 있느냐 이렇게 계산한 거 엄청 많이 얘기해요. 네. 근데 당첨은 돼도 집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차던차 좋은 거 사고 부모님한테 돈 드리면은 남는 게 없어요. 일을 해야 돼요. 그렇죠. 에미 씨는 어떻게? 오, 저는 진짜 이끌고 싶어요. 네, 아마 착한 동안 멋진 것으로 돌아올 것 같는데 네. 지금 저희 일을 너무 좋아서 돌아올 거예요. 휴가만 잠깐 다녀오시고 일은 네. 계속 하실 거라고. 네. 두 분 예. 다 로또가 당첨돼도 여기는 계속 출연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휴가 간다면은 좀 어디를 가고 싶은지 계획하는 거 있으세요? 그런 건 없으신가요? 아무데나 그냥 착한 동안 네. 손이 너무 좋아서 예. 빨리 돌아올 거예요. 네. 혹시 슬지 씨는 저요? 네 생각하는 거 있으세요? 복권하면? 복권 당첨되면요? 예. 일단 집부터 하나 좀 비슷하네요. 그럼요. 지금, 예, 보통 보면 이제 주택 구매를 복권 당첨 확률했을 때 첫 번째 계획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복권으로 인생 역전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복권 당첨자를 통해서 얼마 못 가서 파산하는 분들도 많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200억이 넘는 당첨금을 받았지만 이 돈을 모두 탕진하고 사기범으로 검거가 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두 나라에도 이런 복권과 관련돼서 안 좋았던 일화가 있다면, 그런 사례들이 있다면 먼저 러시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러시아는 일단 복권도 복권인데 서련이 없어지면서 네. 이게 법적으로 관리를 잘 못했던 시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어떤 되게 유명한 회사가 있었는데 우리는 보험회사고 그 다음에 복권도 파는 회사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는 우리는 은행 같은 역할도 한다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은행처럼 이제 돈도 보관할 수도 있고 뭐 로또 살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돈을 엄청 많이 줘가지고 예. 그 회사 사장이 있잖아요. 그 돈 다 가지고 외국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그 후로는 피라미드, 보험, 로또 다 안 믿어요. 네. 예. 저 미국에서도 결국 70%에 달하는 복권 당첨자가 수년 안에 파산한다는 2010년에 네네. 결과가 있습니다. 또는 최근에 그 캘리포니아에서 복권에 당첨된 한 여성이 당첨된 사실을 남편에게 숨긴 예. 재이혼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복권 당첨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부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그 결과 남편이 돈을 다 받았어요. 네, 결과적으로 남편의 승리로 끝났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돈이 많다고 해서 막 무조건 행복하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누구나 복권 당첨을 꿈꾸긴 하지만 사실 또 복권으로 인해서 인생이 또 아예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복권을 마지막으로 어떻게 봐야 할지를 좀 한번 정리를 해보고 끝을 마무리 지어볼까요, 이나 씨? 저는 복권을 그냥 재미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그래 희망도 꿈도 꾸면 좋아요. 그래서 재미고 근데 대신에는 너무 미련 안 했으면 좋겠어요. 미련을 안 남겼으면 좋겠다. 네. 에이미 씨?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 복권을 많이 구매하고 근데 복권 당첨자를 금에 파산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복권을 산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해요. 위험하다. 네. 그러니까 두 분 말씀은 뭐 이건 것 같아요. 그 복권이 하나의 희망을 줄 수는 있지만 그거에 모든 것을 걸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두 분의 이야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연초에 복권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나 씨와 에이미 씨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